그쵸? 혹시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이랑 비슷한 것들도 있다 싶으신 분들은 1번 한번 해봐 주시고 저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은 5번 한번 해봐 주시고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이렇게 교과 전형은 전교과를 다 보나요? 뭐 정시 교과 반영이 확대된다는 진짠가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교과 전형은 수시를 최소를 꼭 맞춰야 되나요? 뭐 학종에서 면접이 없는 곳은 없나요? 뭐 논술대학은 늘었나요? 두 분이, 세 분, 네 분이 1이라고 해주셨어요. 저런 게 이제 다, 이렇게 있나 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평소에 걱정이죠. 고민하고 다르게 평소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A 대학의 경우는 종교과지만 B 대학은 주요교과만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거를 들으시면 대충 반응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이걸 들으시면 어떤 반응들이 나올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받았던 반응은 이거였어요. 거기 말고요.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이 반응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대학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고 그 많은 대학들이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 말고 여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뭐 교과 전형은 전교과를 다 보나요? 그랬는데 A 대학은 전교과지만 B 대학은 주교과만 봅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재미없어요? 좀 재밌으시라고 저렇게 넣어봤는데, 이게 아무도 안 웃으시네. 웃으셔도 여기 안 보이는구나. 네, 뭐, 이렇게 웃음이라도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 이모티콘에 웃는 이모티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제가 막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네요. 예.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러니까 뭘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이제 궁금해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관심 있는 데가 있잖아요. 관심 있는 데가 있는데 그냥 막 무턱대고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쵸? 예. 특히 이제 좀 입시를 좀 오래 보시다 보면은 대답 하나를 하는 게 되게 어렵다. 이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관심 대응만 필요할 뿐이지 사실 뭐 전체가 어떠냐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대학에서만 관심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 대학별로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각 대학의 대입 선발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좀 오늘 이제 입금을 처음 들으시거나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예, 그분들은 3이라고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래도 내가 좀 입금 좀 들었다. 그런 분들은 1이라고 한번 해봐 주실래요? 입금 좀 들었다. 아니요, 뭐 이렇게 뭘 물어보거나 뭐 이런 걸 왜 모르세요?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얼마나 좀 이렇게 계시냐 이렇게 궁금해서 예, 1 많습니다. 1 좀 있습니다. 그쵸? 예, 3 괜찮아요. 3 많으면 좋아요. 3 많으면 좋은데, 그, 1이 많네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3이 못 올리죠. 예, 예. 제가 막 3 올려야지. 예. 3 막 이렇게 올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학 입시의 주체는 누굽니까? 1이라고 하신 분들은 우리 한번 답 한번 해봐 주시죠. 대학 입시의 주체. 대학 입시의 주체는 제가 늘 뭐라고 하죠? 1이라고 하신 분들 이렇게 한번 답을 해봐 주세요. 대학 입시의 주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학 입시의 주체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그 대학의 원칙, 그 대학의 원칙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모든 대학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대학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각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선발 원칙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 선발 원칙은 수시, 정시, 모집 요강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은 언제 나오는 거냐?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오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5월이랑 9월에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들어요. 그러니까 각 대학의, 자,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개해 보자고요. 대학 입시에 주최한 대학이고 대학이 발표하는 또는 대학의 이 선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학의 선발 원칙이 담겨 있는 곳이 어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은 근데 언제 나온다? 3학년 때 나온단 말이에요. 3학년 때. 그럼 어떤 의문이 들죠? 어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3학년 때 5월 그리고 3학년 때 9월에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오는데 수시, 모집 요강은 5월에 나오고 정시, 모집 요강은 9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문을 들 수밖에 없냐? 당연히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대입은 1, 2학년 때도 준비하는데 1,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3학년 때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 이전에 1, 2학년 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우리 다둥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거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걸 2학년 4월 달에 발표를 해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이 투표하신 분들의 29%에 해당하는 이 2학년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또 13%에 해당하는 1학년 2학 그러니까 42%의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래서 이게 오늘 개를 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승자인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승자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먼저 발표를 해주고 그럼 발표를 해주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각 대학별로 발표를 하도록 될 거고 그리고 특히 어떤 내용이 중심적으로 이루느냐 변경사항이나 모집정원이나 전형 방법 등을 미리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발표를 바탕으로 그 목표 대학을 확인한 후에 학교 생활이나 학습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보기 하시는 우리 1, 2학년 학부모님들도 이런 걸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1학년 학부모님들은 8월에 올해 8월에 발표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제 발표는 제 예상은 선택 과목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요. 1학년 학부모님들 제가 뭐라 그랬죠? 1학년 학부모님들 원래는 내년 4월에 전형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4월에 전형계획안까지 가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 과목 결정과 관련을 해서 아마도 8월 달에 대학들이 발표를 해줄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있는데 이제 대체로는 2학년 4월 달에 각 대학이 이런 걸 발표를 해주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요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거는 목표 대학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인한 뒤에 학교 생활이나 학습 방향성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탐구를 수능 최저에서 한 과목만 반영을 하다가 두 과목 평균으로 바꿨다. 그러면 탐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저만 맞추면 되는데 탐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한 과목만 반영하던 대학이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으로 바뀌니까 지금 2학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7학년도에 두 과목으로 평균으로 바꾸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과목 평균으로 바뀌는 대학이 내가 목표 대학이라고 한다면 그 대학 최저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학습 방향성 자체를 탐구 두 과목에 모두 중점을 두는 걸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방향성 자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도움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막연히 갖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막연히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 질문 중에
정시에 교과 반영을 한다던데, 정시에 교과 반영을 한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감이란 말이에요. 그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이 7학년도 전형계획안 안에 정시에 교과 반영을 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내년에 교과 반영을 할 수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같이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자꾸 잘 나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여기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예. 예, 여기서는 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송출이 나가는 거는, 성출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선가 뭔가 인터넷을 많이 쓰고 있나? 자, 그럼 보죠. 그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의 발표와 친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잘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잘 염두에 두고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거를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다시. 자, 우리 손 여유 되시는 분들, 요거 세 개만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겠어요? 요거 세 개만. 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후의 방향성, 그 다음 불안감 해소, 그 다음 세 번째 대학 발표와 친해지기. 되시죠? 제가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요즘 얼굴살이 조금 빠져가지고 머리가 좀 길어져가지고 되게 이렇게 커 보이네요, 얼굴이. 예, 여유 되시는 분들 우리 쳐주고 계시죠? 예, 이후의 방향성, 그 다음에 불안감 해소, 그리고 대학 발표와 친해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우리가 전형계획안을 보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